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17년 프랑스 동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 부줄. 이곳에는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33살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나단이고 아내는 29살 은행원 알렉시아입니다. 둘은 조나단이 21살, 알렉시아가 17살 때 스키장에서 운명 같은 만남을 했는데요. 조나단은 다소 내성적이었던 성격인 반면에 알렉시아는 항상 자신감이 넘치던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먼저 조나단에게 고백을 하면서 본격적인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15년 7월 18일, 둘은 결혼을 통해 평생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첫사랑이었던 만큼 상대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달랐는데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난 10월 27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부부는 한 동네에 사는 알렉시아의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11시 30분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죠. 참고로 알렉시아의 부모님은 같은 동네에서 작은 로컬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인 토요일 아침 9시 50분쯤 조나단이 부모님이 운영하는 카페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어쩐지 그는 어딘가 좀 불안하고 초조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혹시 알렉시아 여기 왔어요? 덧붙여서 하는 말이 알렉시아가 아침에 조깅을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장인어른은 우연히 친구를 만났을지도 모르니까 우리 조금 더 기다려보자면서 사위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가까워진 오전 11시 35분쯤 걱정을 하던 조나단은 아내의 형부 그레고리에게 알렉시아를 함께 찾으러 가자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둘은 함께 차를 타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알렉시아를 찾기 시작했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지역 병원도 들렸습니다. 사고에 휘말렸을 가능성을 생각한 것인데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아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낮 12시 30분 남편 조나단은 실종 신고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알렉시아가 집을 나서고 약 4시간 정도 지난 때라 사실 섣불리 실종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그의 실종을 가볍게 보진 않았죠. 왜냐면 조깅을 하러 나갔다가 실종된 여성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조나단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토록 불안해했던 거죠. 그는 아내의 인상착의를 최대한 상세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알렉시아는 분홍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반바지에 소매가 빨간색인 가디건과 흰색 양말을 신고 있었죠. 키는 170cm에 몸무게는 50kg, 안경을 쓰고 머리는 어깨를 조금 넘는 길이에 밝은 갈색이었습니다. 경찰은 알렉시아를 찾기 위해 헬리콥터와 수색견을 동원했고 수색 다이버가 인근 강가랑 호수 바다까지 곳곳을 훑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녀의 친구나 가족, 동네 주민들까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알렉시아를 찾아 나섰죠. 그러나 해가 지고 하루가 꼬박 흘러도 그녀에 대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난 10월 29일 마침내 알렉시아의 행방이 확인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녀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마을 인근의 숲속 언덕에서 나뭇가지에 덮여서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발견 당시 성별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시신이 많이 훼손된 상태였어요. 엄청난 구타를 당한 모습에 또한 목에 졸린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끔찍하게도 신체 일부가 불에 타있기까지 했어요. 훼손 정도로만 봐도 얼마나 범인이 잔인한 놈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인데요. 남편 조나단은 한 걸음에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아내의 시신 앞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오열했는데요. 이어진 장례식장에서도 조나단은 아내를 떠올리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이 모습은 방송사 카메라에 담기면서 보는 이들조차 그의 고통과 슬픔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한편 사건이 알려지자 마을은 삽시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그레이힐 숲은 평소 많은 주민들이 등산과 조깅을 즐기던 곳이었어요. 다들 자주 가던 곳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니까 너무도 무서운 거죠. 얼마 후
마을 주민 8,000명이 모여서 강력 범죄를 규탄하는 평화 시위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는 알렉시아의 부모님 그리고 남편 조나단이 함께했고요. 이때 그는 사람들 앞에서 힘겹게 추모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 아내는 인생에서 산소같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고 또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내를 잃었다는 건 도저히 믿기 힘듭니다. 조나단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청중도 역시 눈물바다가 되었죠. 이 비극적인 사건은 이 마을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곳곳에서 알렉시아를 추모하고 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캠페인까지 시작이 됩니다. 사건 자체가 워낙 충격적이어서 프랑스에는 큰 여파를 남긴 거죠. 자,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인을 하루빨리 찾는 거겠죠.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이게 단서가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이 사망한 알렉시아의 옆집 주민이었는데 그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자신이 들은 이상한 소리에 대해 증언합니다. 옆집에서 차 트렁크에 무언가를 싣고 떠나면서 큰 시동 소리와 함께 소음을 들었다는 것인데요. 경찰은 조나단에게 이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자신은 운전한 적이 없다며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경찰은 쉽사리 그의 말을 믿을 순 없었습니다. 물론 경찰이 남편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조나단 역시 이를 이해하면서도 자신은 절대로 알렉시아를 죽이지 않았다며 강력하게 부인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실종 전날 이 부부가 가벼운 말다툼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나단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겠냐며 억울함을 표했는데요. 무엇보다 아내의 사망 후 그가 애통해하는 모습을 차마 연기라고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죠.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2018년 1월 30일 수사당국은 드디어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합니다. 프랑스 전역이 막 술렁였어요. 다들 범인을 검거하길 손꼽아 기다려왔으니까요. 하지만 용의자를 확인한 시민들은 정말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남편 조나단이었습니다. 일단 경찰이 확보한 증거는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알렉시아가 실종된 후 조나단의 팔뚝에서는 누군가와 몸싸움을 한 듯 이 상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알렉시아의 시신 옆에서 발견된 유류품이 다름 아닌 집에 있던 이불이었습니다. 수상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조나단의 차량 위치 기록.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는 앞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잖아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의 차량이 시신에서 불과 15m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했던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알렉시아가 발견된 숲속에는 타이어의 흔적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조나단의 차량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이것들을 토대로 조나단을 강력하게 추궁했고 그 결과 조나단은 끝내 자신이 알렉시아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살해 동기가 정말 허무합니다. 조나단이 말하길 부부 사이 말다툼이 시작되었는데 감정이 격해지면서 살인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다일까요? 경찰은 과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조사했었는데 평소에도 조나단이 과한 폭력성 때문에 아내와 자주 싸움이 일어났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한창 조사가 이어지던 2018년 6월 돌연 조나단이 자신의 진술을 번복합니다. 그는 사실 아내를 살해한 것은 내가 아니라 아내의 남동생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그해 12월 그는 다시 원래의 진술로 돌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죠. 하지만 시체는 끝까지 자신을 불태우지 않았다고 발뺌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조나단은 또다시 알 수 없는 진술을 했습니다. 사실 알렉시아를 죽인 건 알렉시아 형부 그레고리라는 건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알렉시아가 사라진 전날 식사 자리에서 알렉시아와 그녀의 언니가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때 언니의 남편인 그레고리가 앙심을 품고 알렉시아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렉시아의 가족들은 이 모든 사실을 은폐하고 있고 그들의 음모로 자신이 범인으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표했는데요. 좀 황당하죠. 경찰은 다각도로 조사를 했지만 이미 조나단은 수차례 진술 번복으로 신빙성이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조나단은 무려 2년에 거쳐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는 알 수 없는 행동을 보였죠. 마침내 2019년 6월, 조나단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자신의 범행 일체를 고백했습니다. 이때 진술은 과거와는 다르게 꽤나 상세하고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실종 전날 조나단과 알렉시아는 사소한 말다툼을 벌였는데 조나단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내 목을 졸랐다는 것. 그 후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사람이 없는 공원으로 옮겼고 이후 시신 전체를 불태우려 했지만 실패해서 일부만 태운 후 도망친 정황이었습니다. 조나단은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고 범행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피해자 탓만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알렉시아는 간절하게 아이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조나단은 척추측만증이라는 이 신체적 문제와 함께 또 다른 말 못할 고민이 있었는데 바로 발기부전이었던 겁니다. 사건이 있었던 당일, 부부는 이날도 성생활 문제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조나단이 말하길 알렉시아가 평소에도 이 발기부전을 이유로 계속해서 남편을 비난해 왔다는데요. 그날 조나단은 결국 성적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분노가 치밀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주장이었죠. 근데 이게 너무도 뻔뻔한 게 살인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했지만 여전히 그날 밤 아내의 행동은 지금도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020년 11월 3년간 조사와 검거 끝에 결국 재판부는 조나단에게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두 얼굴의 남편 조나단은 현재 복역 중에 있죠. 한편 알렉시아의 어머니는 재판 중 딸이 생전 조나단에게 쓴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이 편지에는 생전 알렉시아가 얼마나 남편을 사랑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8년을 함께한 내 사랑, 당신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연인이었고 평생을 사랑할 사람이에요. 내 세상은 당신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사랑으로 가득한 미래를 상상합니다. 가증스러운 눈물로 사람들을 속이고 충격에 빠뜨렸던 범인 조나단. 그의 계속되는 핑계와 잦은 거짓말은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작은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아내의 마지막 편지를 듣고 과연 그가 조금이라도 반성과 후회를 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